민지의 손이 내 어깨를 잡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그녀는 민호의 쌍둥이 동생이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 하지만 그녀는 여자였다. 28살,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 둘 다 이 도시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꿈을 키워온 사람들이었다. 민호와 민지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었고 나는 그 운명의 일부가 되려 했던 여자였다. 그런데 이제 그 운명이 나를 배신했다. 지은 언니. 미안해. 이민지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흘러나왔다. 그녀의 손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내 떨림을 안아주는 듯 따뜻했다. 결혼식장 안은 혼란의 도가니였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더니 아버지의 분노 어린 외침이 터져나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민호 그놈이 어디 갔어. 가족 간의 연이 얽힌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두 집안의 사업, 명예, 모든 것이 걸려 있었다. 민호의 갑작스러운 도주는 우리 모두를 절벽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다. 웨딩드레스의 치맛자락이 바닥에 퍼지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호와의 만남은 로맨틱한 드라마 같았다. 대학 시절 캠퍼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와의 첫 눈빛. 그는 항상 웃으며 나를 안아주었고 미래를 약속했다. 그런데 어젯밤 그의 마지막 메시지, 미안해, 지은아. 난 할 수 없어. 그게 끝이었다. 민지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언니, 일어나.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힘은 민호의 그것과 달랐다. 더 부드럽고 더 강인했다. 그녀는 민호와 달리 항상 그림자처럼 살았다. 쌍둥이로서의 삶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서울의 번화가에서 자란 민지는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며 자신의 길을 걸었다. 반면 민호는 가족 사업을 물려받을 후계자였다. 그 차이가 오늘 이 비극을 불렀다. 갑자기 문이 다시 열리며 민호의 어머니가 뛰어들어왔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호가 해외로 도망쳤어. 편지 한 장 남기고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도망. 왜?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는데. 아니, 어쩌면 나만의 환상이었을까?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사랑 이상의 무게를 지닌다. 특히 재벌 가문의 딸인 나에게는. 민지가 어머니를 진정시켰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 하객들 앞에서 그녀의 말끝이 떨렸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결혼은 무효야. 하지만 명예를 지켜야 해.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사업 파트너로서의 연결, 그게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장이었다. 지은아, 민호 대신 민지를 데려가. 쌍둥이니까 비슷하잖아.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빠, 그게 무슨. 하지만 민지의 손이 다시 내 팔을 잡았다. 언니, 나 할게.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렸다. 도망친 오빠를 대신해 여동생이 나를 구하려 한다. 이 미친 제안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알 수 없었다. 결혼식장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나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처음으로 내 마음을 흔들었다. 하객들이 다시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목사가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계속 진행할까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급히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와 맞춰 입은 흰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고 섰다. 우리는 쌍둥이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운명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서약의 순간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민지를 사랑하며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민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 민지가 속삭였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그녀의 뺨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민지야, 고마워. 내 덕에 망신은 면했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공허가 가득했다. 민호의 배신, 그리고 이 이상한 결혼. 서울의 밤하늘이 창밖으로 보였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그 도시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우리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가 왜 그랬을까? 어렸을 때부터 오빠는 항상 자유를 꿈꿨대. 나처럼 얽매이지 않고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너는 왜 받아들였어? 민지가 미소 지었다. 언니를 지키고 싶었어. 어렸을 때부터 언니를 좋아했으니까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좋아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다. 한강이 반짝이는 그 광경은 어제의 혼란을 잊게 만들려는 듯 평화로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민지와 나, 우리는 침대 끝자락에 앉아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린 모습이 민호를 떠올리게 했지만 동시에 달랐다. 더 부드럽고 더 여성스러웠다. 언니, 커피 마실래? 민지가 부엌으로 향하며 물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웠다. 마치 이 결혼이 진짜인 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고마워. 커피 향이 방을 채우자 어색함이 조금 누그러졌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이제 어떻게 살아? 이 가짜 결혼으로 인해 질문에 민지가 한숨을 쉬었다. 가짜가 아니야, 언니. 적어도 가족 입장에서는 진짜야.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버텨야 해. 민호의 도망은 뉴스가 되었다. 재벌가 장남, 결혼식 당일 실종시라는 헤드라인으로. 우리 집안은 기자들의 포위를 받았고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민지야, 내 오빠 때문에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지은이가 불쌍해. 너희 둘이 잘 지내? 민지가 전화를 받으며 나를 보더니 네, 엄마. 걱정 마에라고 대답했다. 그 눈빛에 그녀의 희생이 보였다. 나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민지야. 내 인생을 망친 것 같아.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한테는 기회야, 기회. 그 말이 궁금했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아침을 먹었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밥, 한국적인 그 맛이 위로가 되었다. 식사 중 민지가 갑자기 웃었다. 언니, 기억나? 대학 때 오빠랑 같이 캠퍼스 축제 갔을 때 내가 디자인한 의상을 입고 춤췄잖아. 나는 미소 지었다. 응, 내가 제일 빛났어. 그날 오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내 아파트는 강남에 있었다. 고급 콘도, 가족의 사업 덕분에 얻은 공간. 민지가 짐을 풀며 말했다. 여기서 같이 살아. 나는 당황했다. 아니, 내 집으로 오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언니 혼자 두기 싫어. 적어도 한 달은 그 말에 나는 수긍했다. 어쩌면 이 혼란이 끝날 때까지. 저녁이 되자 우리는 한강 산책로를 걸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모습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민지야, 너는 연애는 어때? 내가 물었다. 그녀가 멈춰 서더니 나를 보았다. 연애. 나 같은 애가 누가 좋아해? 그녀의 미소는 쓸쓸했다. 쌍둥이로서의 삶. 항상 민호의 그림자. 언니는? 오빠 말고
진짜 사랑했던 사람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호가 유일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무너진 지금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민지가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울지 마. 내가 곁에 있을게. 그 손길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불꽃놀이를 보았다. 한강 위로 피어오르는 불빛이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듯했다. 집에 돌아와 우리는 각자 침실로 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민호의 편지가 떠올랐다. 지은아, 난 남자가 아니야. 진짜 나를 숨길 수 없어. 그 편지, 민지가 보여준 그것. 남자가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일까? 동성애. 아니, 민호는 나를 사랑했다고 했는데. 혼란이 커졌다. 문득 민지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울음소리였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민지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민지야, 내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언니. 오빠가 도망친 이유 알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는 나처럼 진짜 자신을 숨기고 살았어. 나처럼. 민지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쌍둥이의 비밀, 그리고 그녀의 숨겨진 감정. 민지가 고백했다. 언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언니를 좋아했어. 오빠를 통해. 하지만 그건 사랑이었어.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좋아했다. 여성으로서의 나를?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하지만 그 순간 민지의 눈빛이 진심으로 빛났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민지야, 나도. 모르겠어. 우리의 포옹은 우정 이상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뉴스의 열기가 가라앉지 않았다. 가짜 결혼. 쌍둥이 스캔들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가족들은 우리를 압박했다. 이혼은 안 돼. 적어도 1년은 버텨. 아버지의 말에 나는 절망했다. 민지는 더 강인했다. 그녀의 패션 스튜디오에 가서 나는 그녀를 도왔다. 언니, 이 디자인 어때? 그녀가 스케치북을 보여주었다. 꽃무늬 드레스, 로맨틱한 그것. 예뻐. 내가 말하자 그녀가 웃었다. 스튜디오 안은 창의력으로 가득했다. 서울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모인 공간, 민지의 꿈. 나는 그곳에서 그녀의 열정을 느꼈다. 민지야, 너는 정말 대단해. 점심으로 우리는 근처 카페에 갔다. 김밥과 커피. 언니, 나랑 같이 일해볼래? 패션에 관심 있잖아. 그녀의 제안에 나는 고마웠다. 민호와의 삶은 항상 사업 이야기뿐이었는데 민지와는 달랐다. 창작의 기쁨.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민호로부터 연락이 왔다. 해외에서 보낸 이메일. 미안해, 지은아. 민지한테 잘해줘. 그녀가 너를 진짜 사랑해. 그 말에 충격이 왔다. 민호는 알고 있었나? 쌍둥이의 유대, 그 비밀을. 나는 민지에게 보여주었다. 그녀가 울었다. 오빠. 왜 이제야? 우리는 서로를 안고 밤을 지새웠다. 그 포옹이 점점 깊어졌다. 가족 모임이 열렸다. 저녁 식사, 한정식. 어머니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너희 둘이 잘 어울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했다. 민호가 돌아오면 내가 속삭이듯 물었다. 민지가 대답했다. 그때 가서 생각해. 지금은. 그녀의 손이 내 무릎을 스쳤다. 그 접촉이 전율을 일으켰다. 밤에 우리는 영화 겨눴다. 로맨틱 코미디. 하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이었다. 민지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언니, 이게 꿈 같아.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키스가 시작되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이 감정은 위험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자유로웠다. 다음 날 스캔들이 터졌다. 누군가 우리 결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레즈비언 결혼, 댓글들이 쏟아졌다. 혐오와 지지의 혼합. 나는 공포에 떨었다. 민지야, 어떻게 해? 그녀가 나를 안았다. 함께 싸워. 이게 우리 사랑이야. 그녀의 용기가 나를 일으켰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결혼은 진심입니다. 민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날부터 우리의 삶은 변했다. 지지자들이 모여들었고 LGBT 커뮤니티가 우리를 응원했다. 서울의 거리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하지만 민호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는 돌아오려 했다. 오빠가. 만나자고. 민지의 전화에 나는 불안했다. 가봐. 마무리 지어 우리는 공항으로 갔다. 민호가 나타났다. 지친 모습. 지은아, 미안해. 난 이 남자를 사랑해. 이 그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하지만 이해했다. 민호야, 행복해. 민지가 오빠를 안았다. 오빠, 우리 모두 자유로워져. 민호의 고백 후 공기가 가벼워졌다. 그는 해외로 돌아갔고 우리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났다. 민지의 스튜디오가 바빠졌다. 언니, 이 컬렉션에 내 아이디어 넣자. 그녀의 열정에 나는 빠져들었다. 우리는 함께 디자인했다. 웨딩드레스 시리즈, 새로운 시작지라는 테마로. 모델들이 입고 런웨이를 걷는 모습이 우리의 사랑을 상징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여전했다. 손녀를 봐야 해. 어머니의 말에 우리는 웃었다. 엄마, 우리 방식으로 한국 사회의 기대, 결혼 자녀.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 입양 또는 그냥 우리 둘, 그 선택이 자유였다.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쟁 디자이너가 민지의 작품을 훔쳤다. 이건 내 거야. 소송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녀를 지켰다. 민지야, 포기 마. 밤새워 자료를 모았다. 법정에서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이건 내 꿈이야. 판사가 우리 편을 들었다. 승리 후 우리는 춤을 췄다. 클럽에서, 서울의 밤에. 로맨스가 깊어졌다.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 앞에서 민지가 무릎 꿇었다. 언니, 진짜 결혼하자. 가짜가 아닌 우리 사랑으로 반지가 빛났다. 나는 울며 수락했다. 응, 민지야의 해변 키스, 파도 소리가 축복이었다. 돌아와,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LGBT 커뮤니티. 축하해, 토스트가 울렸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민호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민호가 나 때문에 도망쳤어. 너희 결혼 방해할게 위협에 우리는 단결했다. 증거를 모아 그녀를 물리쳤다. 민지의 전 애인도 등장했다. 너는 나 버리고 여자랑. 질투 어린 말. 하지만 민지가 말했다. 그건 실수였어. 진짜 사랑은 지은 언니야. 나는 감동했다. 우리의 사랑이 시험받았지만 더 강해졌다. 시간이 흘러 우리 결혼 6개월. 스튜디오가 성공했다. 민지 지은 컬렉션이 히트쳤다. 패션위크에서 우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레즈비언 커플의 로맨스라는 테마가 화제였다. 인터뷰에서 민지가 말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마음이야의 내 손을 잡은 그 손이 자랑스러웠다. 가족 관계가 풀렸다. 아버지가 방문했다. 미안했다, 지은아. 이제 이해해. 그는 우리를 인정했다.
어머니들도. 손녀는 없어도 너희가 행복하면 돼. 눈물이 흘렀다. 한국의 전통이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드라마가 절정에 달했다. 민지가 임신. 아니, 입양 계획. 하지만 사고가 났다. 차 사고, 민지가 다쳤다. 병원에서 나는 기도했다. 민지야, 깨어나. 그녀가 눈을 뜨자, 언니. 사랑해. 그 말에 모든 게 녹았다. 회복 기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재활센터에서 손잡고 산책. 이게 우리 운명이야. 민지의 미소가 빛이었다.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다. 작은 여자아이, 수민. 엄마들, 그녀의 말에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미디어 스캔들이 다시. 가짜 결혼의 진실, 옛사진이 유포되었다. 우리는 대응했다. 다큐멘터리 제작. 우리 이야기로 세상에 알렸다. 시청률이 폭발했다. 지지 운동이 일어났다. 민호가 돌아왔다. 축하해. 동생. 그는 파트너와 함께. 나도 행복해. 가족 재회, 눈물의 만찬. 1년이 지났다. 수민이 우리 집에 왔다. 엄마, 놀아줘. 그녀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민지의 디자인은 국제적이었다. 파리 패션쇼 초대. 우리는 함께 갔다. 에펠탑 아래 키스. 한국으로 돌아와 큰 결혼식. 진짜의. 친구들, 가족. 영원히 함께 서약. 춤추는 밤. 과거의 상처 치유. 민호와의 대화. 고마워. 오빠 덕에 민지를 만났어. 그는 웃었다. 운명이야. 사업 확장. 우리 브랜드 LGBT 테마. 사회 변화의 기여. 드라마틱한 클라이맥스. 폭풍우 속 민지가 사라졌다. 민지, 찾다. 절벽에서. 구출. 언니, 무서웠어. 우포옹. 평화로운 일상. 수민의 학교 행사. 엄마들 최고, 자랑스러움. 여행, 유럽. 로마에서 사랑의 영원한 약속. 집으로, 저녁. 오늘도 고마워. 키스. 사회활동. LGBT 권리 캠페인. 연설, 사랑은 자유야. 가족 확대. 또 다른 입양. 민호의 결혼. 축하.